덕질을 시작하면서 저는 인생에서 지금껏 알지 못했던 기쁨에 이르는 새로운 방법을 얻었습니다. 대가 없이 무언가를 보고 행복해할 수 있는 감정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요. 둘, 셋, 오라 원어두 원어블. 안녕하세요, 덕수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책 소개를 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가지고 리뷰 콘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제가 DM으로 많이 받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덕질이 재미가 없다, 그리고 오프 콘서트를 너무 가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다, 이런 DM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덕선즈를 만나면 항상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덕구들도 그렇게 똑같이 느끼시는 요즘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 책이 있어가지고 저만 읽기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정지혜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 덕질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방탄을 덕질을 하면서 느꼈던 본인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책에서 꼽을 수 있는 총 5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나에게 닿은 유일한 위로라는 키워드고요. 2017년도에 사적인 서점이라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서점의 문을 닫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군산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그 군산에서 본인의 시간을 보내다가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그 유튜브에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비하인드 이야기, 무대 뒷이야기가 담긴 영상이 올라온 거죠. 근데 그 영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화를 클릭을 하셨다가 8화까지 그냥 쭉 연달아 보신 거예요. 근데 그 보시던 중에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 자체가 엄청난 월드 스타고, 그 스타들은 항상 빛난다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본인과 같이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해나가는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 중에 하나구나 라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덕통사고를 당하신 거죠. 이 이후로부터 방탄소년단 덕질을 시작하시게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읽으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프로듀스 101을 처음 봤을 때가 제가 PD라는 직업을 가진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회 완전 초년생일 때 그걸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연습생들이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본인의 꿈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그 확신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그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완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공감이 됐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무대 위에서 그렇게 본인의 매력을 내뿜을 수 있는 용기랑 좀 자신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삶에서 힘들었을 그 순간에 잡은 밧줄이 덕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방식들은 다르겠지만 뭔가 덕질이라는 것 자체가 제 삶이든 작가님의 삶이든 큰 인생의 위로가 되어준 건 확실하다는 걸 이 부분에서 같이 공감하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쉬어가도 돼가 아니라 쉬어가야 해 라는 키워드입니다. 작가님이 쓰신 부분을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덕질을 시작하면서 저는 인생에서 지금껏 알지 못했던 기쁨에 이르는 새로운 방법을 얻었습니다. 대가 없이 무언가를 보고 행복해할 수 있는 감정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제가 영상 제작을 좋아했고 그 영상 제작이 좋아서 지금의 PD라는 꿈을 이루기까지 진짜 쉼없이 달려왔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제가 없고 그냥 그 일 자체가 제가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뭔지, 행복함을 느끼는 게 뭔지 자체를 잊고 살던 때가 되게 많았어요. 내 삶의 도피처가 뭘까를 계속 고민을 하던 때에 나타난 게 원어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덕질이 그냥 단순하게 멋있어 보이니까 니네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냥 노래가 좋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냥 니네
그런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긴 하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덕질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게 보여지는 그런 감정을 넘어선 우리의 삶의 하나의 도피처로서도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말하기로 책 말고도 본인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축이 생겼다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뭔가 힘들 때 이 덕질이라는 게 본인의 삶에 되게 큰 힘이 된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부분보다 더 큰 공감을 하고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사치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도 가장 큰 공감을 얻었던 부분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지금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생생히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부질없는 사랑을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미 차고 넘치게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더 많이 사랑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많이 공감이 됐어요. 작가님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까지 순수한 열정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우리가 얻는 그 행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크잖아요, 솔직히. 그냥 하루에 엄청 뭔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트위터나 유튜브에 영상 하나가 뜨면 그 영상만 보고도 엄청 행복함을 느끼고, 그리고 노래가 발표되는 날은 6시까지 그냥 계속 그 가수가 아님에도 우리는 떨려하고 같은 행복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덕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라도 있다면 그냥 아낌없이 사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화양연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월드투어 무대를 이제 갔을 때 아미들이 핸드폰으로 무대를 비추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꽃가루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때가 있었는데 되게 스노우볼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되게 아름다운 순간이었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생각을 또 해봤죠. 이걸 읽으면서 데어포 콘서트 마지막 날 콘서트의 모든 무대가 끝나고 고척돔의 불이 밝혀졌을 때, 그때가 저는 제일 지금 생각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만의 이야기를 서로 공감하면서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순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화양연화의 순간은 그때이지만 여러분도 한 번쯤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언제였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좀 길어요. 언젠가 끝이 나더라도 좋아하는 마음은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고. 작가님은 그 2018년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이 대상을 받았을 때 진이 이제 대상 수상 소감으로 올해 초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해체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순간 되게 심장이 툭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지금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생각하니 몸이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상상해본 적 없던 그들의 끝을 처음으로 그려봤던 그날 이후 저는 방탄소년단이 더 좋아졌고 그만큼 겁이 더 많아졌어요. 덕질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두려운 감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끝이 얼마나 엉망이 되었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 때문에 불행하다 여겼던 순간이 실은 내 것이었을지도 모를 사소한 행운이나 성공보다 아름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아직도 마음 아파하는 그날의 순간이 되게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쪽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되게 많이 아름다운 추억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마지막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행복했던 시간들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닌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우리는 비록 끝을 마주한 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을 지금도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아름다운 행복한 추억들이 많았다라는 거를 말을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덕질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 제가 생각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책의 부분 중에 5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아이돌을 향해 가 있다 뿐이지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힘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졌다면, 그리고 지금도 행복하다면 앞으로도 그냥 행복하게 계속 해나가는 게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좀 덕질에 회의감을 느끼고 뭔가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내 덕질에 대한 좀 가치관이나 생각을 한 번쯤 정리를 할 수도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혹시 이런 또 좋은 저만의 책이 있다면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더 행복하게 만나요. 안녕.